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9일 오늘 3대 지수는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 급등세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완화가 되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2% 급등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57%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59%나 급등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나스닥 지수는 약세장에 진입을 한때 했었었죠. 52주 최고가로부터 20%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었지만 오늘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약세장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관련 주가 약진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3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섹터별로도 기술 관련 업종이 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거의 1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에너지와 유틸리티 관련 업종은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재가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7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고무시킨 점은 유가입니다. 배럴당 130달러대를 상회를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을 했었던 유가가 오늘 12% 이상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유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원유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증산 기대감 때문인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오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을 더 빠르게 늘리는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산 기대감으로 유가가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대를 상회할 때도 오펙 플러스는 하루 40만 배럴 증산이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려서 조금 원유 시장의 극심한 수급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유가가 아무래도 급격하게 레벨을 낮추면서 이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패닉 심리도 조금 많이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투자 심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비트코인 역시 장중에 8%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호재의 투자 심리 개선까지 더해져서 가상화폐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을 하고 또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조정장에 진입을 하면서 크게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에 대한 저점 매수 심리가 오늘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인데요. 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딥 바이어스라고 하면 이제 저점 매수자들은 이런 오일 원유 유가 가격의 반전, 그러니까 폭등하던 유가가 잠깐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조금 진정되는 때를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실제로 원유 말고도 금이라든지 팔라듐 그리고 다른 금속 가격도 상당히 급등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너무 시장이 공포 심리에 달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되돌림 현상과 또 차익 실현이 동시에 일어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주가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 너무 급격하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가로지르는 데드크로스의 직전에 있었는데요. 어제 다행히 오늘 주가가 반등하면서 기술적인 약세 국면을 시사하는 지표에서도 살짝 멀어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시장에서 약간 유가 급락이라는 시장 강세를 지지하는 헤드라인이 나오자, 이제 저점 매수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심리가 조금 반전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서는 그간 크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는데요. 빅테크라든지 은행주, 여행 관련주, 소비자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등은 굉장히 본능적인 흐름이지만 inconclusive, 확정적이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은 랠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을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월가에서 나온 주요 투자은행들의 투자 의견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애플이 어제 신제품 라인업을 새로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overweight은 이제 비중 확대라는 뜻인데요. 애플의 주식을 비중 확대할 것을 계속 유지했고,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애플 목표 주가를 $210 정도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바클레이스 역시 아마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의회가 아마존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존이 비협조적이고 특히 아마존 일부 임원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미국 법무장관의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의회 방해죄로 조사를 해달라는 서한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투자회사 웨드부시는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의 넷플릭스에 대해서 언더퍼폼으로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립으로 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에 어닝 쇼크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넷플릭스가 보유한 구독자 수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 스트리밍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선두적인 위치가 이 회사의 comparative advantage, 상대적인 우위를 제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당장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네, S&P 500 지도가 이렇게 초록색인 거 오랜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구글의 경우 5% 이상 급등을 했고 테슬라도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2.4%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4.59%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3.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거의 7% 가까이 올랐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빅테크 이외에도 최근에 굉장히 조정을 큰 폭으로 받았던 금융주 역시 일제히 올랐습니다. JP모건 4% 이상 올랐고 바클레이즈가 6.3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경기의 소비에 민감한 소비주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페이팔은 오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종목 주가만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큰 폭 랠리를 보였지만 이것이 어떤 추세적인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 이제 증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 가까이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간 시장의 극도의 공포 심리는 조금 진정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심리가 급격하게 또 변할 수도 있는 요인이고요. 바로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3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원자재 가격, 주로 유가로부터 힌트를 계속 얻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날 하루 흐름은 이제 유가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딩은 continue to be volatile,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일단 원자재와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증시 랠리가 일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물론 유가가 오늘 10% 이상 급락을 했지만 배럴당 $10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가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가격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경제 전망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오버all 캐스터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조금 우려를 주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제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 오늘 미국의 구인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구인 보고서가 조금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이제 강한 노동시장과 소비와 견조한 기업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모두 고려를 했을 때 단기간 어떤 경기 침체가 다가올 가능성은 조금 배제를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변동성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 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어떻게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으면서 긴축 과정에 돌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주식의 반등은 비단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도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의 상승이 일단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이 왔을 때 이후에 일시적인 상승을 의미할지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였는지 혹은 어떤 추세적인 전환을 의미할지는 내일 시장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2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발표되는 마지막 주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를 참고해서 최종적인 금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이미 CPI는 12월과 1월 모두 40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죠. 이번 달에 2월에도 당연히 40년 내 최고치가 경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건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2월 CPI에는 이것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와 원자재 상승분은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2월의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 높을 수 있을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개장 전에 발표가 되는 지표입니다. 네, 현재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8%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 0.7% 상승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에는 이제 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7.5%였고 역시 40년 내 최고였죠. 하지만 이제 전문가 예상치인 7.8%를 넘어서 혹시라도 소비자 상승률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 가까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한 이후에 나오는 첫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이 되는데요. 과연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 통화정책 그리고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투자 심리는 크게 고무가 되었는데요. 내일은 주요 지표인 2월 물가 지표와 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또 이 소식에 따라서 증시가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